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단편 선집을 들고 왔는데요. 루시 모드 몽고메리는 빨간머리의 앤으로 유명한 캐나다 작가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따뜻한 감성과 아름다운 자연 묘사로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루시 모드 몽고메리는요, 1874년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외조부모 밑에서 자랐는데요. 외로운 어린 시절, 그녀는 책을 읽고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몽고메리는 젊은 시절부터 글쓰기를 시작해서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고 교사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1908년 발표된 빨간머리 앤은 몽고메리의 대표적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활발한 빨간머리 소녀 앤 셜리가 에이벌리 마을에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몽고메리는 빨간머리 앤 시리즈 외에도 다양한 장편소설과 단편소설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대부분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배경으로 하여 이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그려냅니다. 몽고메리는 1942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캐나다 문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몽고메리 작품의 특징은요, 따뜻한 감성이 있고요. 주인공들의 성장과 사랑, 우정, 가족애 등을 통해서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아름다운 자연을 생생하게 묘사해서 독자들에게 평안함과 위로를 선사하고요. 몽고메리 작품에는 유쾌한 유머와 풍부한 상상력이 녹아 있어서 보는 내내 즐거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 캐릭터들은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10여 개의 많은 단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두 편만 골라서 두 주에 나누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요, 대시의 인형입니다. 토미 퍼퍼는 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옥타비아 아가씨의 제라늄을 보기 위해 멈췄다. 토미는 옥타비아 아가씨를 싫어하면서도 그녀의 꽃을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오늘 그녀의 꽃들은 확실히 볼만했다. 옥타비아 아가씨는 모든 꽃을 베란다에 내놓았다. 줄지어 늘어선 꽃들이 계단을 따라 물결치며 넘쳐 흘렀다. 옥타비아 아가씨의 제라늄은 아룬델에서 유명했고 그녀는 그것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녀의 정원이야말로 그녀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게 했다. 옥타비아 아가씨는 항상 아룬델에서 가장 예쁜 정원을 가졌고 특히 1년생 식물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다. 지금 그녀의 정원은 마치 믿음과 같았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였다. 양귀비, 한련, 봉선화, 가팔꽃, 스위트피가 잔디밭의 갈색 화단에 심어졌지만 아직 싹이 트지 않았다. 토미가 여전히 제라늄을 감상하고 있을 때 옥타비아 아가씨가 집 모퉁이를 돌아 나왔다. 그녀는 토미를 보자마자 얼굴이 어두워졌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랬다. 토미는 매우 나쁘고 장난꾸러기 소년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확실히 매우 가난하고 누더기를 입고 있었고 옥타비아 아가씨는 원칙적으로 가난과 누더기를 반대했다. 그녀는 아무도 심지어 12살짜리 소년이라도 일할 의지만 있다면 가난하고 누더기를 입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나가,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내 울타리에 기대지 마. 당신의 낡은 울타리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토미가 시무룩하게 말했다. 그냥 꽃을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 그리고 다음에 돌을 던질 꽃을 고르고 있었겠지. 옥타비아 아가씨가 비꼬듯이 말했다. 며칠 전에 돌을 던져서 내 큰 붉은 제라늄을 부러뜨린 것도 너였잖아. 아니에요. 당신의 꽃에 돌을 던진 적이 없어요. 토미가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토미 퍼퍼. 너였어. 내가 너를
내 고양이에게 돌을 던지는 걸 여러 번 잡지 않았니? 나는 고양이에게 돌을 던졌을지 몰라도 꽃에는 손대지 않았어요. 톰미가 대담하게, 옥타비아 아가씨는 뻔뻔하게 말했다.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쫓아낼 거야. 그녀가 경고했다. 톰미는 옥타비아 아가씨에게 여러 번 귀를 얻어맞은 적이 있었다. 그는 그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옥타비아 아가씨에게 혀를 내밀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거리를 걸어나갔다. 내가 평생 본 가장 뻔뻔한 꼬마야. 옥타비아 아가씨가 분노에 차서 중얼거렸다. 그녀와 아룬델의 모든 어린 소년들 사이에는 항상 불화가 있었지만 톰미는 그녀가 특히 싫어하는 대상이었다. 톰미는 분노와 쓰라림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걸어갔다. 그는 옥타비아 아가씨를 증오했다. 그녀의 모든 꽃에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랐다. 그 돌을 던진 사람이 네드 윌리엄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네드가 더 많은 돌을 던져 모든 꽃을 부수기를 바랐다. 그래서 톰미는 거리를 따라 분노하며 걸어가다가 블랙 록시의 가게에 도착했고 그 창문에서 옥타비아 아가씨와 그녀의 불쾌한 말들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았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인형이었다. 이제 톰미는 인형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별로 관심도 없었지만 이것이 매우 훌륭한 인형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다. 인형은 매우 컸고 파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주름진 파란색 실크 모자를 썼으며 아름다운 긴 금발머리와 큰 갈색 눈, 분홍빛 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쇼케이스 안에 서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와, 정말 예쁘다. 톰미가 감탄하며 말했다. 살아있는 것 같고 아기만큼 크네. 베시를 데려와서 보여줘야겠어. 톰미는 곧바로 자신이 집이라고 부르는 허름한 작은 거리로 서둘러 갔다. 톰미의 집은 매우 집 같지 않은 곳이었다.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한 집들로 유명한 거리에서 가장 작고 가장 어둡고 가장 지저분한 집이었다. 그 집에는 지저분한 어머니와 술 취한 아버지 톰미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톰미에게 잔소리나 꾸짖는 것 외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톰미가 존경받는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년이 된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톰미의 메마른 삶 속에서도 순수한 애정의 작은 한 꽃이 피어 있었다. 지난 가을 새로운 가족이 아룬델에 이사와서 퍼퍼 가족 옆의 작은 집에 살게 되었다. 그 집은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작고 어두운 집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운 가족은 매우 가난했지만 검소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 작은 집은 하얗게 칠해졌고 울타리는 깔끔하게 수리되었으며 마당의 쓰레기는 모두 치워졌다. 창문에는 무슬린 커튼이 걸렸고 꽃이 피어있는 캔들이 창턱을 장식했다. 녹슨 가족은 3명뿐이었다. 밖에 나가 청소를 하고 세탁을 맡아 하는 마른 작은 어머니, 신문을 팔고 심부름을 하는 10살짜리 소년, 그리고 베시였다. 베시는 8살이었고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똑똑한 소녀였고 어머니가 없는 동안 집을 눌렀도록 깔끔하고 정돈되게 유지했다. 그녀가 톰미를 처음 봤을 때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부터 톰미는 그녀의 헌신적인 노예가 되었다. 아무도 톰미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고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미소를 지은 적이 없었다. 톰미는 자신의 쓸모없는 작은 생명을 베시를 위해 바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장난을 치지 않는 시간은 그녀의 삶에 작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보탰다. 톰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주고 그녀의 크고 인내심 있는 파란 눈에 기쁨의 표정을 가져다 주는 것을 즐거워했다. 거리의 다른 소년들은 처음에 베시를 놀리려고 했고 그녀가 절뚝거리며 나올 때 절름발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들은 곧 멈췄다. 톰미가 그들을 하나씩 모두 때렸기 때문이다. 베시는 평화를 얻었다. 만약 톰미가 없었다면 그녀는 매우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놀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톰미는 12명의 놀이 친구들만큼 좋았고 베시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년이라고 생각했다. 톰미는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든 베시와 함께 있을 때는 매우 조심해서 착하게 행동했다. 그는 그 애가 듣는 앞에서 무례한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그 애를 마치 작은 공주처럼 대했다. 옥타비아 아가씨는 그 방치된 꼬마 톰미가 얼마나 다정하고 사려 깊고 친절하고 기사도적인지 보면 놀랄 것이다. 톰미는 베시가 부엌 창가에 앉아 꿈꾸듯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잠깐 톰미는 베시가 이번 봄에 매우 창백하고 여위어 보인다고 불안하게 생각했다.
배시, 블랙록시의 가게로 산책 가자. 그가 열심히 말했다. 거기서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배시는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톰미는 시삐롭게 윙크만 했다. 아, 말 안 할 거야. 하지만 정말 예쁜 거야. 기다려봐. 배시는 목발을 집어들고 두 사람은 가게로 향했다. 톰미는 배시의 느린 걸음에 맞춰 조심스럽게 걸었다. 가게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는 배시에게 눈을 감게 하고 창문으로 데려갔다. 이제 봐. 그가 극적으로 명령했다. 배시는 눈을 떴고 톰미는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기쁨에 얼굴이 붉어지고 손을 황홀하게 모았다. 톰미 정말 아름답지 않니? 그녀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내가 본 인형 중에 가장 사랑스러워. 톰미.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톰미가 기뻐하며 말했다. 배시, 너도 저런 인형을 갖고 싶지 않니? 배시는 마치 톰미가 황금 왕관이나 여왕의 궁전을 갖고 싶지 않냐고 묻는 것처럼 거의 꾸짖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 나는 저런 인형을 가질 수 없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 인형은 엄청 비쌀 거야. 하지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톰미, 매일 나를 여기 데려와서 인형을 보게 해줄래? 물론이지. 톰미가 말했다. 배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파란 실크 인형에 대해 이야기했고 매일 밤 그녀를 꿈꿨다. 나는 그녀를 로젤 제럴딘이라고 부를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 후로 그 애는 매일 로젤 제럴딘을 보러 갔고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황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톰미는 거의 질투가 날 지경이었다. 톰미는 배시가 자신보다 인형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애가 그렇게 좋아해도 상관없어. 그는 충성스럽게 생각하며 질투를 억눌렀다. 그 애가 그것을 나보다 더 좋아해도 괜찮아. 하지만 때때로 톰미는 불안했다. 배시가 그 인형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인형이 팔리면 아마도 곧 그렇게 될 텐데 배시는 어떻게 할까? 톰미는 배시가 매우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다. 톰미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블랙록시의 가게에 갔을 때 인형은 창문에 없었다. 배시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녀가 없어졌어. 로젤 제럴딘이 없어졌어. 아마 팔린 건 아닐 거야. 톰미가 위로하며 말했다. 아마도 파란 실크가 반해서 창문에서 꺼낸 걸 거야. 내가 들어가서 물어볼게. 잠시 후 톰미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왔다. 그래, 팔렸어, 배시. 그가 말했다. 블랙록시가 어제 한 여자에게 팔았대. 울지 마, 배시. 곧 다른 인형을 창문에 넣을지도 몰라.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배시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건 로젤 제럴딘이 아니야. 파란 실크 모자와 그런 귀여운 갈색 눈을 가진 인형이 아니야. 배시는 집으로 가는 내내 조용히 울었고 톰미는 그 애를 위로할 수 없었다. 그는 창문에 있는 인형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그날 이후로 배시는 시들었고 톰미는 고통스럽게 그 애를 지켜보았다. 그 애는 더 창백하고 여유어졌다. 그 애는 산책을 나갈 힘도 없었고 즐기던 작은 집안일을 할 힘도 없었다. 로젤 제럴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톰미는 그 애가 인형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녹스 부인은 아이가 왜 아플지 알 수 없었다. 그 애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그녀가 퍼퍼 부인에게 불평했다. 새 한 마리가 먹을 만큼도 먹지 않아. 의사는 그 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애는 그냥 시들어가고 있어. 톰미는 이 말을 듣고 목에 큰 덩어리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울 것 같은 끔찍한 두려움을 느꼈다. 이를 막기 위해 그는 크게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휘파람은 실패였다. 진짜 톰미 휘파람과는 매우 달랐다. 배시는 아팠고 톰미는 그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었다. 만약 그가 그 애를 파란 실크 인형을 보러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그 애는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고 팔렸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부자였더라면 톰미는 비참하게 말했다. 그 애에게 파란 실크를 입고 갈색 눈을 가진 인형을 한 트럭 사줄 텐데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때 톰미는 필리파 이모의 잔디밭 앞 울타리에 도착했고 습관적으로 멈춰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볼 곳이 별로 없었다. 갈색의 잘 잡초를 뽑은 화단에 있는 작은 녹색 줄과 원, 그리고 며칠 전에 필리파 이모가 심은 긴 곡선의 다알리아 식물들 뿐이었다. 모든 제라늄은 안으로 옮겨졌고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다. 토미는 필리파 이모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날 아침 그녀가 기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친구에게 첼튼에 있는 오빠네 집을 방문하러 가서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톰미는 여전히 울타리에 기댄 채 우울하게 서 있었다. 그때 젠킨스 부인과 리드 부인이 지나가다 정원을 보려고 멈췄다. 어머나, 정말 춥네요. 리드 부인이 몸을 떨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심한 서리가 내릴 거예요. 옥타비아의 꽃들이 틀림없이 얼어버릴 거예요. 그녀가 꽃들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하룻밤 동안 자리를 비우다니 신기하네요. 그녀의 오빠 부인이 아프대요. 젠킨스 부인이 말했다. 올 봄에는 서리가 내린 적이 없어서 옥타비아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꽃들이 서리에 맞으면 정말 속상할 거예요. 특히 그 다알리아들. 옥타비아는 다알리아를 아주 소중히 여겨요. 젠킨스 부인과 리드 부인은 떠났고 톰미는 여전히 울타리 옆에 서 있었다. 날씨는 추웠고 심한 서리가 내릴 예정이었다. 옥타비아 아가씨의 식물과 꽃들은 분명히 망가질 것이다. 톰미는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는 옥타비아 아가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꽃들을 위해서 슬펐다. 톰미는 그의 삐뚤어진 작은 영혼 속에 꽃에 대한 이상한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꽃들이 얼어버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 작은 녹색 줄과 원 안에 숨겨진 붉은색, 보라색, 금색의 모든 영광이 화려하게 피어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톰미는 이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는 꽃들을 구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신문지를 화단 위에 덮고 다알리아 주위에 묶으면 꽃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톰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다른 봄에 옥타비아 아가씨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뒷마당에 있는 작은 창고에 신문지 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드 윌리엄스가 그에게 말해주었고 그 창고는 절대 잠기지 않는다고 했다. 토미는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달려가서 그의 몇 안 되는 보물 중 하나인 실타래를 꺼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옥타비아 아가씨의 정원으로 갔다. 다음날 오전 옥타비아 아가씨는 매우 엄한 표정으로 아룬델 역에서 기차에 내렸다. 그 시기에 비해 유난히 심한 서리가 내렸다. 길을 따라 옥타비아 아가씨는 서리 맞고 망가진 정원들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원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보게 될지 알고 있었다. 다알리아 줄기는 축 늘어지고 검고 흐물흐물해졌고 한련과 봉선화, 양귀비와 펜지는 모두 시들고 망가졌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모든 다알리아가 신문지로 조심스럽게 쌓여있고 모든 화단 위에 신문지가 펼쳐져 있고 자갈로 깔끔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옥타비아 아가씨는 환한 얼굴로 정원으로 달려갔다. 모든 것이 안전했고 아무것도 망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 그랬을까? 옥타비아 아가씨는 당황했다. 한쪽에는 막 이사 온 케네디 부인이 살고 있었고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옥타비아 아가씨의 꽃을 생각할 가능성이 없었다. 다른 쪽에는 집에만 있는 메서슨 아가씨가 살고 있었고 그녀는 소파에서 모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옥타비아 아가씨는 메서슨 아가씨에게 갔다. 레이첼, 어젯밤에 내 식물들을 덮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메서슨 아가씨는 고개를 저었다. 메서슨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톰미 퍼퍼였어. 내가 그 애가 신문지와 끈으로 일하는 것을 봤어. 나는 내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한 줄 알았어. 세상에, 옥타비아 아가씨가 외쳤다. 톰미 퍼퍼? 정말 놀라운 일이야. 옥타비아 아가씨는 톰미 퍼퍼를 항상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며 약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분명히 좋은 면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혼잣말로 말했다. 내가 정말 못되게 굴었지만 이제 그에게 보상해줘야겠어. 옥타비아 아가씨는 그날 톰미를 보지 못했지만 다음 날 아침 그가 지나갈 때 그녀는 문으로 달려가 그를 불렀다. 톰미 퍼퍼 여기로 와. 톰미는 마지못해 왔다. 그는 여전히 옥타비아 아가씨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옥타비아 아가씨는 곧바로 그에게 말했다. 톰미, 메서슨 아가씨가 네가 그날 밤 내 꽃들을 서리로부터 구해줬다고 말해줬어. 정말 고마워.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말해줄래? 꽃들이 망가지는 게 싫었어요. 톰미는 인생에서 가장 불편한 기분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정말 사려 깊었구나.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대해서 미안해. 톰미, 이제는 네가 내 붉은 제라늄을 부러뜨리지 않았다고 믿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니? 네가 갖고 싶은 게 있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내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사줄게. 톰미는 갑작스러운 희망에 차서 옥타비아 아가씨를 바라보았다. 옥타비아 아가씨, 그가 간절히 외쳤다. 인형을 사서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세상에, 옥타비아 아가씨가 귀를 의심하며 외쳤다. 인형? 도대체 인형이 왜 필요하니? 배씨를 위해서요. 톰미가 간절히 말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톰미는 옥타비아 아가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옥타비아 아가씨는 조용히 듣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방을 나갔다가 곧 돌아와서 블랙 록시의 창문에 있던 바로 그 인형을 가져왔다. 이 인형이 맞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내 조카에게 주려고 샀지만 다른 인형을 사줄 수 있어. 이걸 배씨에게 가져가렴. 톰미가 달려가서 로젤 제럴딘을 배씨의 품에 안겨주며 숨가쁘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배씨의 기쁨을 묘사하려 해도 소용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배씨는 다시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고 곧 그 애는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고 아룬델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가 되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옥타비아 아가씨는 다시 톰미를 불렀다. 이번에는 톰미가 더 기꺼이 갔다. 그는 옥타비아 아가씨를 좋아하게 되기 시작했다. 그 여인은 그를 날카롭고 그리고 약간 의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 애는 분명히 매우 누더기 같고 단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옥타비아 아가씨는 이전에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을 보았다. 톰미의 눈은 밝고 솔직했으며 톰미의 턱은 좋은 턱이었고 톰미의 미소에는 매우 기분 좋은 무언가가 있었다. 너는 꽃을 좋아하지, 톰미?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죠. 톰미가 서투르지만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래. 옥타비아 아가씨가 천천히 말했다. 칠튼에 있는데 오빠가 꽃집을 운영해. 그는 내 나이 또래 소년이 필요해. 잡일을 하고 심부름을 할 소년이 필요하고 꽃을 좋아하고 그 일을 배우고 싶어하는 소년을 원해. 그가 나에게 추천해달라고 했고 나는 적합한 소년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어. 그 일을 하고 싶니, 톰미? 내가 오빠에게 너를 추천해서 기회를 주면 네가 아주 착한 소년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배우겠다고 약속하겠니? 옥타비아 아가씨, 톰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는 자신이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나중에 정리되었다. 톰미의 성공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배씨였다. 내가 너무 그리울 거야, 톰미. 그 애가 애틋하게 말했다. 나는 매주 토요일 밤에 집에 올 거야. 그리고 일요일은 함께 보낼 거야. 내가 주일학교에 가야 할 때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옥타비아 아가씨가 가야 한다고 했거든. 톰미가 위로하며 말했다. 나머지 시간에는 로젤 제럴딘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응, 알아. 배씨가 파란 실크 인형에게 애정어린 키스를 하며 말했다.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워. 하지만 톰미, 너만큼은 좋지는 않아. 그때 톰미의 행복은 절정에 달했다. 네, 오늘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 단편소설 선집 중에서 배씨의 인형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샬롯의 숙녀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